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중개 사고 나고 임차인이 고소 고발하고 우리는 중간에 돈은 날리고 마음고생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자료를 요청을 하면 됩니다. 대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알아야 되는 게 중개를 하게 되면 대리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매도자가 대리인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지 않아도 돈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굳이 계약서를 쓰러 귀찮게 안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많이 써요. 근데 본인이 오지 않는 거는 좋은데 가족이나 친구, 지인을 시킬 때 대리인 서류를 보내줘야 돼요. 이 서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대리인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개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도 되느냐 하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원칙은 이래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장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임장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자, 보면은 위임장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부동산의 소재지, 그리고 소유자 이름,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사항, 어떤 사항을 위임을 하는지 이 내용을 적어야 되고요. 연, 월, 일, 그리고 위임의 인감이 날인돼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인감증명서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갖고 와야 됩니다. 본인의 신청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인감증명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오지 못한 상태에서도 계약을 해도 된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온 본인이 신청을 해서 떼온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온 사람과 계약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본 거 여기 보시면은 위임장 내용을 보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인감증명서랑 또 첨부를 해야 되는 게 이 소재지에 내가 소유자고 내 연락처는 이거다. 그리고 계약은 이렇게 해라. 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누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민번호랑 그 사람 주민번호를 넣고 계약에 어떤 내용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해놓고 여기 보시면은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인감증명서에 보면은 여기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도장과 이 도장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 대신 인감증명서를 보냈고 어떤 걸 위임했는지 대리를 했는지 이 위임장을 내가 적어서 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대리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대리 서류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리 서류 없으면 저희 계약 못해요. 가세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원칙이 이러니까. 근데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다 맞춰놨는데 이제 계약서만 쓰면 되는데 갑자기 이걸 못한다? 서류 없다고 못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고요. 계약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계약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서류 없이 그냥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중개사 책임이에요. 중개사가 중개사고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서류를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야 돼요. 가족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랑 주민등본을 그렇게 가지고 와요. 이게 서류라고.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내가 전화해주겠다고. 우리 아들인데 내가 통화해주겠다고. 아들이랑 남편들은 회사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아내분들 혹은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수준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랑 우리 형이랑 친하다. 나랑 내 남편이랑 친하다. 그래,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몇 년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을 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중개 사고 나고 임차인이 고소 고발하고 우리는 중간에 돈은 날리고 마음고생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자료를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리인이시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내가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좋은 일 없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여기서 영업하는데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럼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한테.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중개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차인에게 안전하게 계약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받아쳐야 돼요, 우리가. 아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깐깐한지 모른다고. 얘들은 서류 안 보면은 계약을 안 하려고 한다고. 왜 이런지 모르겠대. 정이 없다고, 애들이. 융통성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라 이거죠. 제 얘기는 그냥 가져오라는 건데 집 주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유, 저는 사장님 잘 알죠. 믿어요. 당연히 믿죠. 여기 얼마나 깨끗하고 집 좋은데 이런 집 가지고 뭐 이거 몇 천만 원 이런 걸 가지고 사기칠 사람이 어딨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깔아요. 아유, 근데 이게 요즘에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아예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사람들도 알아요. 아는데도 그냥 얘기해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가지고 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리고 최후의 수단까지. 아, 진짜 안 된다고. 자기는 남편은 절대 회사에서 나갈 수가 없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 왜 희한해요. 이상하게 그 회사 일은 그분이 다 하셔요. 그래서 아들이랑 남편들은 웬만하면 나오지 못한대, 절대로. 그래서 못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러면은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갈게요. 일요일 날 괜찮으세요? 토요일 날 괜찮으세요? 아니면 오늘 저녁 시간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집에 있을 만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한 8시, 9시 질러요, 그냥. 9시 정도는 집에 있겠죠, 뭐. 그럼 집에 가거나, 그러면은 자기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대부분은 그 시간쯤에 부동산에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서 계약해요. 거의 한 90%? 8, 90%는 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이제 10%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은 절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한 적도 없고, 내가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왔는데, 뭔 소리냐? 너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동네에서 중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버리세요. 버려도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도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보증금을 안 준다든지요, 아니면은 집에 있는 하자들을 임차인에게 넘긴다든지, 부동산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당연히 문서를 갖고 와야지 계약을 할 수 있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오고, 중개사도 이걸 확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아예 다른 사람의 사정 같은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깨트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서류가 안 나온다, 아니면 본인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잘 피한 겁니다. 일단 중개 사고는 이런 식에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류를 안 받으시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완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안전하게 계약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계약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중개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한 계약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 왼종일 일하고 막 8시, 9시까지 사진 찍으러 다니고 막 해가지고 겨우 어느 정도 벌었다고 했는데 중개사고 한 번 나면요 끝납니다. 네, 중개사고가 나실 만한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그 임대인 입장에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지금 이게 없으면 이 집은 절대 계약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서류를 안 가져온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하늘에서 도와준 거예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집을 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리 서류들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